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는 지난번 학기에 이어서 라틴어 원강을 불가피하게 동영상으로 보냅니다. 저를 위시해서 모든 우리 학우들이 바이러스에 전혀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다시 학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공지사항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출석사항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느냐 하면은 제 동영상을 보고 실명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출석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도 만약에 있으시면은 그 댓글을 통해서 질문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그 댓글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마련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데 그분들께는 제가 이미 오래전에 만든 저서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혼자 배우는 라틴어 상학원. 원래 이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으로 합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출판은 되었지만 아직 판매를 하지 못하는데 그 책을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각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선물이죠. 책의 파일은 우리 지금 학부 3학년인 최지환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의 속도가 조금 빠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라틴어 1, 2 기본적인 문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번역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이 이제 뜨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이 책을 놓고 옆에 놓고 그리고 또 제가 강의안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죠, 문제지. 그 문제지를 또 옆에 놓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강의안도 최지환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함께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학습 효과가 참 크겠죠. 대면으로 하시면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오히려 좋을 거라고 봅니다.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는 배운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몇 가지 드리면 그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메일로 주시든지 아니면은 최지환 전사님에게 주신다면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부담 없이 반복해서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방학이 좀 길다 보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그 기본적인 문법을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조금 설명하고 바로 원문을 가지고 번역 같이 해보도록 하죠. 알다시피 모든 언어들이 다 그러하겠지만은 이 고대 라틴어도 뭐니 해도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지요. 그런데 이 라틴어만큼은 이 동사와 명사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고 원래 동사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 명사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그 명사가 바로 동사를 이해하는데 좀 겹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 변화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인지하고 동사로 이제 넘어가면서 원문을 가지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보시죠. 우리 명사 변화 원칙이 몇 가지 있죠. 모든 명사, 그러니까 라틴어의 모든 명사들은 변화가 7종류의 가운데 1개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도 모음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 에, 이, 오, 우. 이 5개로 변하지만 특별히 이 변화 같은 경우는 또 3종류로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따로 있고 다음에 자음 변화가 있고 혼합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 변화 계열의 3개와 아, 에, 오, 우 이 변화를
4개를 겹쳐가지고 바로 7개의 명사 변화라고 부릅니다. 모든 명사들은 반드시 이 7개 가운데 한 부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숙지할 만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명사들은 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수스라고. 우리 한글로는 조사에 해당됩니다. 주격이 있고 소유격, 역격, 목적격, 탈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혹격도 있고 이 탈격만큼은 좀 해석하기가 난해하지만 해석하는 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격은 얻는 이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소유격은 당연히 뭐뭐의, 역격은 주격에서 역격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뭐뭐에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격은 무엇을, 누구누구를 얼렬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탈격이 좀 문제가 되는데 탈격은 말씀드린 대로 혹은 무엇을 위해서 그 문장에 맞게 약간 융통성 있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혹은 무엇 이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사전을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사전을 펼쳐다 보시면은 사전에는 2격, 3격, 3격, 4격, 5격 격은 전혀 나오지 않지요. 딱 1격과 2격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사 부분에서는. 그래서 1격과 2격을 가지고 이 명사가 어느 계열에 해당되는가를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지난 학기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 변화 같은 경우는 2격이 뭐냐면 에로 반드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격을 나타내는 남성 같으면 M, 여성 같으면 F, 또 중성은 N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 변화의 명사 같은 경우는 우수 아니 1격이 우수 아니면 꼬리가 우수 아니면 um으로 끝나고 2격은 항상 이로 끝난다 그랬죠. 이로 끝나고 주로 남성과 중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 변화 역시 남성과 중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나 100% 아닙니다. 여성도 있습니다. 우 변화 있고 그 다음에 2격은 반드시 우수로 끝납니다. 2격을 보면서 아 이게 우 변화다, 오 변화다, 아 변화다 결정해야 됩니다. 아 변화는 1격과 2격은 반드시 A로 끝납니다. A로 끝나기 때문에 이 꼬리가 A로 끝나면 반드시 에 변하기 때문에 아 이게 에 변화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변화인데 이 변화가 있죠. 이 변화는 3개의 종류로 다시 쪼개집니다. 하나는 이 변화, 다른 하나는 자음 변화, 다른 하나는 혼합 변화. 근데 혼합 변화는 별게 아니고 사실은 혼합 섞였습니다. 즉 단수는 이 변화, 단수는 자음 변화하고 복수가 이 변화를 한다 그래서 섞어놨다 그래서 혼합 변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 변화의 특징은 이격이 즉 소유격이 반드시 is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쫙 보시고 꼬리가 is로 끝나면은 아 요거는 이 변화 계열이다. 즉 이 변화 아니면은 자음 변화 아니면 혼합 변화인데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운데 아 이 정확하게 자음 변화냐 혼합 변화냐 이걸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라틴어로 말을 할 기회는 없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은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번역해야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변화 명사 계열을 만나면은 아 이게 자음 변화냐 혼합 변화냐 이 변화냐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명사 변화들은 모든 명사 변화들은 항상 그 자음으로 자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모음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모음 그 모음이 반드시 단수 옥격과 복수 기계 들어간다 그랬죠. 단수 옥격과 복수 기계 아가 들어가면 아 변화라 부르고 만약에 에가 들어가면 에 변화라 부르고 이가 들어가면 이 변화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단수 옥격 복수 이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어서 아 변화 같은 경우는 격변화 쭉 하다가 단수 옥격에 아가 들어갑니다. 또 복수 기계도 반드시 아가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특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성명사가 있다 그랬죠.
이 중성명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이 법칙들보다 선행합니다. 그 선행하는 법칙이 중성명사가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중성명사는 항상 주격과 목적격이 같다. 일격과 사격이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여러분들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규칙은 일격과 사격이 같지만은 복수 일격 꼬리가 항상 아로 끝납니다. 복수 일격 꼬리가 항상 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수 사격도 항상 아로 끝나겠죠. 그 두 법칙을 먼저 선행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난 다음에 지금 배우는 이제 법칙들을 이제 좀 이렇게 쌓아가시면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법칙이 있죠. 모든 명사 변화에서 복수 삼격과 복수 옥격은 항상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많이 강조했는데 모든 명사의 복수 삼격과 복수 옥격은 항상 같다. 근데 이 복수 삼격 옥격의 형태가 7개의 명사 변화의 그 공통점에서 형태가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주로 is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에부스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이부스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is로 끝나는 경우는 아 변화와 오 변화 두 케이스에 해당되고 에부스로 끝나는 복수 삼옥격 에부스로 끝나는 경우는 에니까 에 변화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우 변화와 이 변화 계열 자음 변화, 혼합 변화는 전부 이부스로 끝납니다. 뭐가? 복수 삼격과 옥격의 그 격, 즉 꼬리가 이부스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명사 변화에 아주 포괄적인 제가 쫙 추려가지고 만들어낸 법칙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제가 쓴 책을 가지고 단독으로 공부하시려면 한 100페이지 공부하시면 아이고 그만하자 그만둘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상권, 하권, 합본이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좀 부담을 느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책이다 보니까 기초부터 막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의학에 처음 공부대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너무 이렇게 진을 빼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체로 이제 의학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와 함께 공부하시면 그래도 이 의학은 할만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언어라고 하는 그 영어도 배워보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라틴어는 이미 죽은 언어입니다. 더 이상 쓰고 있지 않다니까요.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복할 수 있고 이 배운 라틴어 가지고 칼빈주의의 소위 그 교과서라고 불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불어가 초판이지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원서를 직접 이 사전 보고 만약에 번역하신다면 참 기쁘시겠죠.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하면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올 텐데 동영상이니까 넘어갑시다. 이제 명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동사 종류만 해도 좀 많지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기본 동사가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 기본 동사입니다. 당연히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겠죠. 현재, 과거, 미래가 이제 능동태, 수동태 6개죠. 그 다음에 이제 완료형이 있습니다. 이 완료형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 한글로는 번역이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전에는 있으니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능동태, 수동태 또 6개죠. 근데 완료는 헬라어가 달라서 이게 말 그대로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동작과 행동이 끝난 상태를 단어로 표현할 때 반드시 현재 완료를 씁니다. 또 과거 완료는 말 그대로 완료니까 퍼펙트니까 과거 했던 행동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었다 라는 식으로 끝났어. 그걸 완료라고 합니다. 미래 완료는 했었을 것이다.
미래에 되어질 사건을 완전히 끝낸 사건을 문장으로 나타낼 때 미래 완료를 씁니다. 그 대신에 기본 시제인 현재, 과거, 미래 가운데 그 현재, 과거, 미래 기본 시제, 그때 과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라틴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imperfect입니다.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이 미완료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끝난 시제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쓰는데 그냥 과거는 우리 한글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과거라고 썼지만은 그 내용인 즉슨 미완료입니다. imperfect라니까. 그 부정어 perfect, 완성.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진행형을 나타내요. 현재 진행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이 과거, 기본 시제인 과거에서 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접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웠다시피 접속법은 영어의 가정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기 쉬운데 가정법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시제, 이 시제를 가리켜서 그냥 접속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직설법이라고 부릅니다. 직설법. 근데 접속법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시제고 이게 이제 임의적이고 가상적이라서 실제가 아닙니다. 보면 이제 원망하는 마음도 있겠죠. 또 소원하는 마음도 있고 욕구하는 마음도 있고 뭐 등등의 가정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가정법도 접속법의 한 형태입니다. 그게 보면 이제 유감도 표현하고 싶은데 실제로 상대 앞에서 유감을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접속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감, 상상, 희망, 금지,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또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면 좋겠는데, 이런 식의 가정법,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소위 접속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컨중티브라고 그러죠. 이 접속법도 시제가 있습니다. 4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능동태, 수동태 있지만은 현재 접속법, 과거 접속법, 현재 완료 접속법, 그다음에 과거 완료 접속법. 당연히 능동태, 수동태 합치면 8가지가 되죠. 여기까지만 다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 동사를 배웠다. 조금 더 나아가면 라틴의 한 3분의 2 정도를 이제 배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정도만 배우면은 웬만한 이제 쉬운 문장은 여러분들이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분사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더 이제 언어를 번역하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하겠죠. 분사는 한 4종류가 있는데 현재 분사가 있겠죠. 당연히 시제에 따라서 현재 분사, 그다음에 과거 분사, 그다음에 미래 분사도 있겠죠. 또 미래 분사 가운데 능동형도 있고 수동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되고,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동명사가 있습니다. 즉 동사를 명사로 만든 품사가 있어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분사의 중생명사 분사를 변화시켜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냥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또 부정사가 있죠. 부정사는 말 그대로 인피니티브라고 그러는데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품사, 동사를 가리켜서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이 부정사에도 보면 현재 부정사가 있고 또 과거 부정사가 있고 미래 부정사가 있고 현재 완료 부정사, 과거 완료 부정사, 심지어 능동태, 수동태 다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니까 또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는데 포기는 내가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빗나가면 불규칙 동사가 있어요. 몇 개 안 되니까 제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우시면 돼요. 불규칙 동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탈행 동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탈된 동사라 그러는데 혹은 망가진 동사라고 불러요. 뭐냐면 형태는 수동태인데 뜻이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가리켜서 탈형 동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다 배우시면 이제 90%를 배운 거지, 문법을. 나머지 10%는 뭐냐면 제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책에서 구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구문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뭐 수거도 나오고 구문이 나오는데 이 구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고 나면 이제 눈이 확 띄어져 가지고 라틴어 문장을 딱 만나면 아 그냥 단어만 가지고 단어만 알면은 사전 가지고 단어만 알면은 저 말이 무슨 말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 가시면은 전부 라틴어로 교회나 공원이나 라틴어를 옛날에 다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외국인이 내가 그 옆에 서가지고 번역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경이롭게 보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한자를 모르고 고대 한글을 모르는데 미국 사람이 용비어천가 나라 말씀에 사막기 안에 할 수 없는 이렇게 번역해주면 얼마나 신기하십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이 근대 초기 일까지 이 라틴어가 1세기부터 근대 초기까지 모든 대략의 철학적인 문서, 신학적인 문서, 특히 신앙 고백들 전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라틴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이해하시면은 성경과도 직접 관계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 해석은 반드시 라틴어, 즉 이 신경의 신조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상당수의 신학 도서들이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공부하는 분들이 성경 해석도 잘 하실 겁니다. 이 정도 각설하고요. 라틴어 1, 2로 문법을 다 배우신 분들은 원강을 들으셔도 좋은데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라틴어를 처음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 라틴어를 배우는데 너무 긴장이 되고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그냥 따라오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서 배우면 돼요. 지금 원강은 체계적으로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않지만은 파편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배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강을 먼저 하고 다시 라틴어 원을 기본 문법을 하시면은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뭐로 가나 뭐 서울만 가면 되겠죠.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 더 감사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동영상으로 보니까 그냥 편안한 자세로 가지고 다리를 삐딱하게 꼬아도 뭐 선생님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듣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듣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귀에 언젠가는 익힐 거라고 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는 그 방법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몇 분밖에 신청 안 했던데 라틴어 1, 2를 들으신 분들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부디 그 어렵게 배웠던 것을 잊지 마시고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번역할 때 제가 기본 문법을 반복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우선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초적인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다소 이제 복잡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제가 원문을 우리 최지환 전도사님에게 드렸으니까 다 이제 그 복사하셔가지고 지금 공부할 때 한 번 더 제 책과 제 강의한 그 원문이죠. 그 다음에 동영상 이 세 개를 함께 넣고 저와 함께 이번 학기를 이제 공부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원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하셔야 되는데 문장을 딱 만나죠. 원문은 다름 아닌 단어가 아니고 문장입니다. 문장을 딱 만나면 알다시피 문장은 주어와 동사, 전치사구, 뭐 목적어, 뭐 보어,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함께 문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인데 문장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가 중요한데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동사. 뭐니 해도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동사와 일치하는 주어, 주격. 이 주격에는 대명사도 포함될 것이고 또 명사도 포함되어 있겠죠. 주어와
주격, 즉 주격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 뭘 찾는다? 동사. 두 번째는 그 동사와 일치하는 주격. 이 주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한 번 더 여러분들 각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라틴어 사전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사전 하나 사십시오. 그 한국의 사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라틴어 사전도 괜찮고, 제가 추천하는 바로는 독일어로 된 폰스라는 사전도 참 좋은데, 사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하시면 좋겠죠. 또 여러분들의 해석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강의한 밑에는 단어를 다 찾아놨습니다.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받아야 할 그 책에는 뒤에 보면 단어 정리라는 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전이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계속 하시려면은 사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기초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의안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마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내가 읽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Homo locum ornat non hominem locus. 그렇게 되어 있죠. Homo locum ornat non hominem locus. 이게 이제 첫 문장인데, 딱 보니까 이게 방방하지요. 멍멍하지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 문장을 만나면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예, 동사를 반드시 찾아라. 동사를 찾는 것은 아버지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중요하죠. 물론 뭐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아버지에 해당되고 가장에 해당되고, 그 동사에 일치하는 주어는 의문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장입니다. 라틴어는 단어 하나가 전부 다 문장이에요. 문장을 만나면 항상 동사. 자, 그럼 동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다 배웠는데 또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한번 반복해서 봅시다. 라틴어 기본 동사, 접속법까지 포함해서 꼬리를 잘 보셔야 돼요. 라틴어는 명사도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간이 있고 그 다음에 꼬리로 되어 있습니다. 꼬리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근 혹은 어간은 안 변합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간, 이거는 안 변하니까 약간 변하기도 합니다만 거의 안 변합니다. 그 어간을 먼저 찾고 꼬리만 바꾸어서 변하니까 꼬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이게 몇 인칭이다, 복수다 판단하면 됩니다. 동사는 명사와 달라서 명사는 성, 수, 격, 남성, 여성, 중성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격, 1격, 2격, 3격, 4격, 5격, 혹격, 다음에 수, 단수, 복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동사는 다르죠. 인칭으로 되어 있죠. 1인칭. 1인칭은 뭡니까? 나. 2인칭은 너. 나, 너 빼고는 전부 3인칭이야. 다음에 인칭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시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봅시다. homo locum ornat non hominem locus 딱 나오는데, 동사 같은 게 눈에 탁 들어온다면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지난 학기에 열심히 제가 가르쳤던 그 보람을 좀 느끼게 만드는 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새까맣게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선생님이 약간 실망하겠죠. 자, 동사는 뒤에 꼬리가 특이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죠. 1인칭은, 단수 1인칭은 반드시 O 아니면 M으로 끝나요. 이렇게 말하면 따라하십시오, 집에서. 1인칭은 뭐로 끝난다? O 아니면 M으로 꼬리가. 어간 말고 꼬리가 O 아니면 M으로 끝납니다. 근데 O로 끝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규칙동사가 O로 끝나요.
근데 M으로 끝나는 경우는 반드시 과거, 그 다음에 접속법, 그 다음에 불규칙, 이런 경우는 반드시 M으로 끝나요. 그래서 1인칭은 O 아니면은 M으로 끝납니다. 꼬리를 보고. 그럼 2인칭의 꼬리는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S로 끝납니다. 단어를 보면서 꼬리가 S로 끝나면은 동사같이 보이는 것이 이게 2인칭이라는 말이에요. 단수 2인칭. 3인칭은 T로 끝납니다. 반드시 T로 끝나요. T로 끝나는 것은 이게 제일 간단한 게 명사 꼬리가 T로 끝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동사만 T로 끝나니까 어때요? 아, T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조건 백발백중 동사, 그렇죠? 3인칭 아니면 복수 3인칭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복수 1인칭 꼬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스로 끝나요. MUS, 무스로 끝납니다. 요 무스로 끝나기 때문에 명사 변화하고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공부를 위해서 명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충 소개해주고 격변화를 외우라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무스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건 명사하고 겹쳐요. 복수 2인칭은 티스로 끝납니다. 티스로 끝나면 이것도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나 오비나 같은 경우는 복수 3호격 이스로 끝나잖아요. 티스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사하고 동사하고 겹치니까 이 겹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이 라틴어를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어렵게 만드니까 명사를 빨리 배우고 법칙을 익혀서 빨리 배우고 중요한 동사로 들어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 3인칭은 어떻게 끝납니까? NT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단수 1인칭은 뭐로 끝난다? O 아니면 M으로 끝납니다. 모든 규칙 동사는 O로, 대체로 M은 접속법, 과거, 다음에 불규칙 이런 경우는 M으로 끝납니다. 2인칭은 S로, 3인칭은 T로, 복수 1인칭은 무스로, 복수 2인칭은 T스로, 복수 3인칭은 NT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단수 3인칭, 복수 3인칭인데 아주 감사하게도 T로 끝나든지 NT로 끝나면 무조건 동사야. 그 꼬리가 T, NT로 끝나면 동사인데 바로 그 앞에 시제를 나타내는 또 어간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분석해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책 보고 깨달았다면 호모 로쿰 오르낫 논 호미넨 로쿠스라는 이 문장을 만나면 동사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T로 끝나는 게 하나 있죠. 명사는 T로 끝나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딱 보니까 뭐가 T로 끝납니까? 오르나트가 딱 T로 끝났지. 아, 그러면 이게 동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T로 끝났는데 뜻은 뭔지 여러분들 그렇게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단어 외우라고 내가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단어는 여러분이 스스로 배우시고 문법만 다 배우시고 나면은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단어를 배우시고 사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좋아요. 오르나트가 이게 T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동사입니다. 자, T로 끝났으니까 복수겠습니까? 단수겠습니까? 복수는 NT로 끝난다 그랬죠? 그냥 T로 끝났으니까 단수 3인칭입니다. 그래서 그가 혹은 그녀가 혹은 그것이 뭐뭐 한다, 했다, 할 것이다. T로 끝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 오르나트가 단수 3인칭에 해당되는 동사인데, 자, 그러면 동사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사도 5종류가 있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네, 동사도 5개가 있어요. 아 동사가 있고, 에 동사가 있고, 다음에 자음 변화가 있고, 단모음, 장모음 이런 형태로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명사는 모두 몇 종류? 7종류. 아, 에, 이, 오, 우 요 모음 수대로 되어 있고, 다만 이 명사 변화만 3종류로 쪼개져 가지고 이 변화, 자음 변화, 혼합 변화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동사는 그냥 5종류입니다. 아 동사 변화, 다음에 에 동사 변화, 다음에 이 단모음, 자음 변화, 다음에 단모음, 다음에 장모음 변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보고 이 동사가 아 변합니까? 에 변합니까? 자음 변합니까? 뭐 장모음입니까? 단모음입니까?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바로 구분하는 법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사전을 딱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뒤에 소개해놓은 사전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르나레라는 이 오르나트가 동사입니다. 오르나트가 동사인데 원형이 부정사, 즉 인피니티브, 아직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형태를 품사를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이 부정사가 오르나레입니다. 오르나레. 부정사, 현재 부정사 형태 꼬리가 뭐냐면 어간이 나오고 레로 끝나요. 오르나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우다레. 라우다 하자고 레. 레 이거는 현재 부정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게 모든 동사의 그 어떤 형태를 이루기 전에 원형이라고 말, 동사 원형. 그 레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가 있죠. 레 바로 앞에 아가 있으면 이걸 가리켜서 아 변화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모네레 같은 경우는 모네레 레 있죠. 레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에가 있죠. 요 에가 있으면 이걸 에 변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음 변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레게레라는 형식으로 바뀌는데 형태는 에 변화 같이 똑같이 바뀌는데 실제로 변하는 걸 보면은 이게 모음이 날아가 버리고 자음으로 대체가 되어 버렸어요. 모음이 날아가고 자음으로 대체됐다 그래서 자음 변화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하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하시고, 단모음은 뭐냐면은 자음 변화는 모음이 완전히 날아간 상태고 에라는 모음이 확 날아가 버린 상태고, 단모음은 날아가긴 날아갔는데 절반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가 이로 바뀌는 애매한 형태의 모음으로 절반쯤 남아있다 그래서 단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단모음 변화라고 부릅니다. 카페레 같은 경우죠. 카페레인데 형태는 영판 에 변화같이 보이는데 현재 1인칭에서 카피오가 된단 말이에요. 이로 바뀐단 말이에요. 절반쯤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이 변화라고 합니다. 라틴어 처음 듣는 분들 지금 헤매는 모습이 눈에 싹 유명한데 가까이 있으면 내가 앉아서 설명해 주겠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공부 잘하는 분들한테 좀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고 정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형태는 장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모음은 아우디레가 대표적인데 이래로 끝나요. 이래로. 요거는 이래로 끝나기 때문에 눈에 팍 들어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음 변화와 단모음이 구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형태상으로 보면은 에 변화같이 보이는데 이게 변화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단모음이냐 장모음이냐를 알 수가 있다. 단모음이냐 자음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눈에 딱 보입니다. 아 변화 같은 경우는 레 바로 부정사 레 바로 앞에 아가 있고 에 변화 같은 경우는 레 바로 앞에 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네레 같은 모네레 레 바로 앞에 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 변화란 말이에요. 레게레 같으면 이게 자음 변화고 나중에 하다 보면 아우디레 듣다. 아우디레라는 동사는 이래로 끝나잖아요. 이래는 반드시 장모입니다. 발음도 길게 해줘야 돼. 아우디 그래 이렇게 해주는데 텍스트에는 여러분들이 그 장모음이다 단모음이다 이렇게 체크를 안 해줍니다. 그냥 쭉 쓰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사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5개 동사, 기본 동사 샘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는데 아 변화의 기본 동사는 라우다리죠. 그다음에 에 동사, 에 변화 동사의 기본 동사는 모네레. 그다음에 자음 변화 동사의 샘플은 레게레, 지배하다. 그다음에 이제 단모음 동사의 그 샘플은 카페레. 그다음에 이제 장모음 동사의 그 표본은 아우디레. 이 5개를 여러분들이 2학기 동안에 열심히 내가 외우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지금 원강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합니다. 자, 아 변화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 변화 표본이 뭐냐면 라우다리죠. 라우다레 이건 인피니티브 부정사입니다. 근데 사전에는 인피니티브로 나와 있지 않고 현재 단수 1인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라우다레는 인피니티브고 자랑하다, 칭찬하다. 라우다레인데 사전에는 라우도로 나옵니다. 이게
현재 단수 1인칭이야. 현재 단수 1인칭이 사전에 나옵니다. 그 옆에 갈로 열고 라우다레 콤마하고 라우다비 라우다투스로 나오는데 라우다비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완료 단수 1인칭을 뜻해요. 또 라우다투스는 뭐냐면 그게 과거 분사입니다. 문법학자들이 왜 이렇게 분류했느냐면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이게 가장 현명한 분류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 배울 때는 이 영어처럼 말이야 탁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생각하겠는데 이 변화가 너무 많거든. 동사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뭐 능동태 수동태 뭐 타령 동사 뭐 부정사 뭐 동명사 뭐 분사 접속부 이렇게 변하니까 이걸 사전에 어찌 일일이 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다 공부하신 분들을 전제로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사전이 두껍다니까. 확실하고 자 오르나트를 딱 보세요. 그러면은 T가 있고 T 요거는 시제 T는 이제 그 꼬리를 나타내거든요.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렇죠? 근데 아가 있죠. 아 T 바로 앞에 요거는 시제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주로. 그러면 T 그러니까 T로 나왔으니까 원형이 뭐겠습니까? 오르나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전을 딱 찾으시려면은 오르나레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사전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오르나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오르나레라는 인피니티브의 현재 단수 1인칭만 나옵니다. 그럼 오르노가 나옵니다. 오르노를 딱 찾으면 오르노, 갈로 열고 오르나레, 오르나비, 오르나투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뜻은 장식하다, 치장하다 라는 말로 나오는데 여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변화 동사가 돼요. 자, 여러분이 지난 학기 배웠던 거 이거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만큼이 힘드네 이거. 우리 학생들이 가까이 있다면 내가 이 꿀밤을 줘서라도 뭘 주겠는데 그러나 처음 라틴어 배우시는 분들은 나한테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너무 착한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면 돼.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두 학기를 들으신 분들은 좀 머리를 좀 이제 지난때 공부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집중만 하시고 이제 요 강의 마치면 그냥 다 잊어버려. 또 강의 들을 때 집중하시고 또 강의 끝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한 수십 번 하다 보면 이제 알겠죠. 자, 우리 기본 동사 5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우다레, 라우도, 라우다비, 라우다투스 했지요.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본 동사를 다 외우셔야 돼요. 에 동사의 기본 동사 모네레, 모네오, 모누이, 모니투스 경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에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음 변화는 레게레, 레고, 렉시, 렉투스 지배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레게레, 레고, 렉시, 렉투스. 그 다음에 단모음 같은 경우는 카페레, 카피오, 캐피, 카프투스. 기억하시죠? 아우디레 동사는 아우디레 인피니티브인데 아우디오, 아우디비, 아우디투스. 그러니까 아우디오는 현재 단수 1인칭이고 아우디비는 현재 완료 단수 1인칭이고 아우디투스는 현재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그런 순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5개 종류 가운데 이 오르나레라는 동사가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를 한번 보세요. 라우다레와 똑같습니까? 모네레 동사와 똑같겠습니까? 레게레 동사와 똑같겠냐고? 카페레 동사와 똑같겠습니까? 아니면 아우디레 동사와 똑같겠습니까? 아가 있죠. T 앞에 아가 있으니까 모네레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지요. 모네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레게레도 해당사항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우디레는 더 해당사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가 있고 그 다음에 R로 끝났으니까 요거는 라우다레 동사하고 똑같다. 사전에 라우도가 나오는데 라우도 동사하고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표본으로 라우다레 동사, 라우도 현재, 과거, 미래만 해봅시다. 능동태.
내가 칭찬한다. 라우도. 네가 칭찬한다. 라우다스. 꼬리가 S로 끝났죠? 그 다음에 앞에 이게 시제를 나타낸단 말이야. 라우다. 라우드까지가 이게 어간이야. 이거는 시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가 칭찬한다. 라우다트. T로 끝났죠. 이제 1인칭은 O 아니면 M이죠. 규칙 동사는 O로 끝나니까 O, 2인칭은 T, S, 3인칭은 T, 복수인칭 무스, 티스, N, T로 끝나는데, 자, 복수인칭 우리가 칭찬한다. 라우다, 무스. 너희들이 칭찬한다. 라우다, 티스. 그들이 칭찬한다. 라우단트. 라우다, 엔티니까 라우단트가 됩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자, 과거는 아주 쉽다고 그랬죠. 과거는 아까 1인칭이 뭐로 끝난댔습니까? O로 끝나지 않고 M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M이 됩니다. 꼬리가 M. 그 다음에 M으로 끝나는데 거기다 바가 들어가요. 모든 동사의 과거는 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인칭은 밤이야, 무조건. 밤. 그러니까 밤이 들어가면 무조건 1인칭.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어간은 변함이 없고, 바 더하기 M. 밤. 2인칭은 어떻게 될까요? 바 더하기 S. 바스가 되는 겁니다. 3인칭은 바 더하기 T. 바트가 되고. 복수 1인칭은 바 더하기 무스가 되겠죠. 바무스가 되고. 복수 2인칭은 바 더하기 티스. 바티스가 되겠죠. 복수 3인칭은 어때요? 바 더하기 NT가 되겠죠. 바안트가 된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라우다의 동사를 가지고 라우다 밤. 내가 칭찬했다. 네가 칭찬했다. 라우다 바스. 그가 칭찬했다. 라우다 바트. 우리들이 칭찬했다. 라우다 바티스. 라우다 바무스. 너희들이 칭찬했다. 라우다 바티스. 그들이 칭찬했다. 라우다 반트. 그렇게 되면 이 과거입니다. 미래는 어찌 될까요? 배웠지만 한 번 더. 미래는 아 동사와 에 동사는 B가 들어간댔습니다. B. 그래서 이 B가 들어가는데 1인칭은 모음 축약이 일어나요. 그래서 꼬리가 미래는 O가 되겠죠. O에다가 B를 집어넣어야 돼요. 비호가 되는데 I와 O, 이 I와 O가 모음 두 개가 딱 겹치니까 앞에 모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가 되어버려요. 보. 1인칭만 보가 됩니다. 2인칭은 그때부터 살아난 겁니다. 비스. 1인칭은 O가 있으니까 모음이잖아요. O. 그럼 모음 두 개가 겹치니까 앞에 모음이 날아가 버립니다. 보가 되고 2인칭부터는 살아나죠. 비스가 됩니다. 3인칭은 비트, 비무스, 비티스. 복수 3인칭은 더 축약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분트가 되어버려요. 이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라우다의 동사를 미래 능동태로 미래를 한번 바꿔보자면 라우다까지는 이제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겠죠. 라우다 보 하면 내가 칭찬할 것이다. 그럼 네가 칭찬할 것이다. 라우다 비스. 라우다 더하기 B 더하기 T, S니까 라우다 비스. 그러면 그가 칭찬할 것이다. 그 여자가 칭찬할 것이다. 그것이 칭찬할 것이다. 하고 싶으면 꼬리는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꼬리도 B가 붙겠죠. 비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우다, 지금. 라우다 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가 칭찬할 것이다. 그럼 우리들이 칭찬할 것이다. 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나타내는 B가 되겠죠. 비무스가 되겠죠. 그럼 그 안에다 어간 집어넣으면 라우다 비무스가 됩니다. 귀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칭찬할 것이다. 미래니까 티스가 되겠죠. 꼬리가 없으면 티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시제를 나타내는 B가 되겠죠. 비티스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들이 너희가 칭찬할 것이다. 그 자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우다 비티스. 라우다 비티스가 되면 너희들이 칭찬할 것이다 돼요. 자, 그 3인칭 복수는 이제 NT로 끝난다 했죠. 그 앞에는 B가 붙는데 이게 부로 바뀌었다 했죠. 분트가 됩니다. 그럼 그들이 뭐뭐 한다라는 그 말인데 어간에다 라우다를 갖다 붙이면 라우다 분트가 되면은 그들이 칭찬할 것이다가 됩니다. 요 동사 계를 그대로 오른아래로 갖다 붙여보라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르나레 같으면 오르노가 되겠죠. 오르노가 사전에 나옵니다. 가로 열고 오르나레 인피니티브, 오르나비 하면 현재 완료 단수 1인칭, 오르나투스 과거 분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르나레 동사를 가지고 현재, 과거, 미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르노가 되겠죠. 나는 장식한다. 네가 장식한다. 오르나스. 그가 장식한다. 오르나트. 따라오십니까? ORN까지가 이게 오르나까지가 이제 이게 오른까지가 의근이라 그러고 오르나까지가 의간이 된단 말이야. 그 가지고 꼬리 갖다 붙여주면 돼. 현재는. 그러니까 OMST 갖다 붙여주면 돼요. 자, 우리들이 칭찬한다 이게. 그럼 오르나 무스. 너희들이 칭찬한다. 오르나 티스. 그들이 칭찬한다. 오르난트가 되는 겁니다. 속도가 좀 빠른가요? 네. 동영상으로 하니까 이게 내가 그냥 이게 내 속도를 못 맞추겠네. 자,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자, 과거는 어떻게 되냐? 과거는 더 간단하다 그랬죠. 과거는 1인칭 꼬리가 M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그 꼬리, 전용 꼬리가 바죠. 밤 됩니다. 밤, 바스, 바트, 바무스, 바티스, 반트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과거야. 그 앞에다 이제 그 의간을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르나 밤, 오르나 바스, 오르나 바트, 오르나 바무스, 오르나 바티스, 오르나 반트. 이렇게 하면 된다. 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일단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 꼬리 O에다가 미래 시제에 나타나는 B를 갖다 붙일 때 있죠. 근데 B, I, 이 I가 B인데 이 I가 모음이기 때문에 O도 모음이고 I도 모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음이 두 개가 딱 붙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축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죠. 보. 그럼 앞에 의간을 갖다 붙이면 오르나 보 하면 내가 칭찬할 것이다. 오르나 비스 하면 네가 칭찬할 것이다. 그가 칭찬할 것이다. 뭐가요? 오르나 비트. 우리들이 칭찬할 것이다. 오르나 비무스. 그렇지. 너희가 칭찬할 것이다. 너희가 장식할 것이다. 실수. 너희가 장식할 것이다. 오르나 비티스. 내가 지금 이제 마이크를 보다가 정신이 잠깐 또 동영상 오래 찍다 보니까 이제 순간순간 나도 꼬박꼬박 하네 지금. 꼬박꼬박 하는 거는 저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오르나레는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장식할 것이다. 오르나 분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사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 동사를 찾았는데 이 두 번째 문장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요 동사와 일치하는 주격을 찾아야 되는데 주어 이게 이제 명사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곧바로 배우겠지만은 주로 명사가 많겠죠. 자, 그러면 동사는 이제 그가 오르나트니까 그가 칭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가 칭찬한다라고 했는데 그에 해당되는 주격을 갖다 찾아야 돼. 엄마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어 이제 하나하나를 찾아서 이제 이게 주어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먼저 호모가 딱 나옵니다. 호모. 자, 여러분들이 사전을 이제 가지시고 찾으셔야 돼. 만약에 호모가 사전에 나와 있으면은 로또가 된 거지. 아, 고생 안 하고 바로 찾은 거야. 호모가 사전에 안 나오면은 이게 꼬리에 해당되겠고 또 여러분 머리를 막 굴려야 되겠죠. 배운 문법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강의니까 호모가 사전에 나옵니다. 호모를 딱 찾으면 호모가 나오고 여기 H 발음에 대해서 한번 말 나온 김에 H는 원래 묵음이 되는 단어인데 철자인데 앞에 나오면 묵음이 안 돼요. 흐로 발음해 줘야 돼. 그래서 오모가 아니고 호모로 해줘야 됩니다. 호모를 딱 찾으면은 콤마하고 호미니스로 나옵니다. 근데 사전에는 니스로 나올 겁니다. 친절하지 않다니까 사전은. 딱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사전이 수천 페이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스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사를 정리해 줬는데
꼬리가 있으로 끝났죠. 있으로 끝나면 어떤 계열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변화 계열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격에서 소유격에서 에가 되면은 무슨 명사 변화라고 합니까? 아 변화. 이가 되면은 무슨 명사? 오 변화. 우수가 되면은 무슨 명사 변화? 우 변화. 다음에 A가 되면은 무슨 명사 변화? 에 명사 변화. 나머지는 is가 돼요. is 변화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이 변화 계열, 자음 변화, 혼합 변화의 명사가 소유격에서 is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격은 homo고, 이격은 hominis지 않습니까? is로 끝났죠. 그럼 이게 무슨 변화, 어떤 계열에 해당되는 명사 변화입니까? 바로 이 명사 변화란 말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음 변화에 해당되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시키면 좋겠는데 내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격은 homo, 2격은 hominis, 3격은 homini, 4격은 hominem, 5격은 homine, 복실격은 homines, 복식격은 hominum, 3격은 3호 똑같습니다. hominibus, 이부스가 붙습니다. 4격은 homines, 1사 똑같습니다. 3호 똑같죠? hominibus. 이게 남성이고 뜻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음 변화하는 명사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었는데 뭘 느끼냐면은 소유격이 있으로 끝났죠? 있으로 끝나면은 이 변화 계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변화 아니면 자음 변화, 혼합 변화고, 그 다음에 이게 자음 변화이기 때문에 단수 사격에서 M을 끝났습니다. hominem이 됩니다. 만약에 이 변화가 되면은 im이 돼요, im. 자음 변화이기 때문에 M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또 힘들어 할까봐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막 쭉쭉 설명하고 다음에 또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기회 들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호미넴이 되죠. 단수 사격이. 단수 옥격은 또 호미네가 돼요. 이 변화는 호미니 이제 이를 붙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그리고 모든 명사의 그 3격 5격은 같다 그랬죠. 근데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is로 끝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에부스로 끝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부스로 끝나는 게 있는데, is는 아와 에 변화, 명사 변화가 해당되고, 그리고 에부스는 에 변화, 나머지는 이부스가 된다 그랬죠. 즉 우 변화와 이 변화 계열의 명사는 전부 이부스로 끝납니다. 그래서 호미니부스, 이부스가 됐단 말이에요. 3격 5격이 이부스가 됐습니다. 한 번 더 호모, 호미니스, 호미니, 호미넴, 호미네, 호미네스, 호미눔, 호미니부스, 호미네스, 호미니부스로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문장을 보십시오. 호모가 딱 나왔지. 아, 그러니까 이게 몇 격입니까? 이게 바로 주격이야. 주격이죠. 뜻이 뭐냐면은 인간은 혹은 남자는 인간의 대표라고도 하니까 남자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오르나트 장식한대요. 그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이 되니까 사람은 장식한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목적어라든지 뭐 전치사구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착 돌아간 다음에 주어가 나왔으니까 로쿰이라는 이거는 주어는 아니겠죠. 주어가 2개 나오면 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느낌으로 딱 볼 때 로쿰은 주어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에 보면 로쿠스라는 말로 나왔을 겁니다. 로쿠스. 이 로쿠스가 원래 사전에 나옵니다. 근데 로쿰이 됐으니까 이게 왜 로쿰이 되느냐? 사실은 이 사격인데 한 번 더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사전을 딱 찾으려면 꼬리 움은 떼야 돼요. 꼬리를 움을 딱 떼야, 꼬리는 항상 변하니까 꼬리 움을 딱 떼시고 로크, LOC, 로크를 가지고 사전을 찾으셔야 돼요. 사전 찾아보십시오. 로크 가지고 사전을 찾는데 그와 비슷한 게 있으면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사전을 휙 찾아보면은 로쿠스가 딱 나올 겁니다. 로쿠스.
그럼 이 로쿠스하고 로쿰이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격변화를 만약에 머릿속에서 암기를 했으면은 이 연결이 됩니다. 아, 로쿠스의 사격이 바로 로쿰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답니다. 지난학기에 다 배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왜 이 로쿠스라는 단어가 사격이 되면 로쿰이 되는지, 이게 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영어로 E로 나와 있죠. 소유격이 E로 되면은 무슨 명사 변화라고 했습니까? 예, O 명사 변화라는 거예요. 소유격이 E로 끝나기 때문에. 로키가 됩니다. 로키. 그럼 로키가 되면은 1격은 로쿠스고 2격은 로키가 되는데 E로 끝났죠? 아, 이거는 O 명사 변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자, 1격은 로쿠스입니다. 2격은 로키. 3격은 O 변화니까 어때요? 로코. 4격은 로쿰. 5격은 로코. 요것 때문에 O라고 그러죠. O가 들어간다 그랬죠? 로코가 됩니다. 혹격은 어찌 될까요? 로케가 됩니다. 즉, 혹격은 항상 주격과 똑같은데 O 명사 변화의 단수에서 우수로 끝나는 명사만큼은 혹격에서는 E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복수격은 어찌 될까요? 로키. 복수격은 오름이 붙겠죠. 로코룸. 그 다음에 3격 5격은 강상 같이 이스가 되죠. O 변화니까. 그래서 로키스가 됩니다. 아 변화, O 변화는 복수 3, 5격이 똑같으면서 이스로 끝나다 그랬습니다. 로키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수 4격은 뭐가 될까요? 로코스가 됩니다. 5격은 로키스. 그래서 로키, 로코룸, 로키스, 로코스, 로키스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이 뭐라고요? 장소. 그럼 로쿰이니까 단수 사격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호모는 주격이죠. 사람은 동사 장식한다 이게. 시제는 현재 시제죠. 로쿰이니까 장소를, 사람은 장소를 장식합니다. 그 다음에 non hominem locus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틴어는 시제가 없다고 어순이 없다고 그랬죠.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를 위해서 동사를 찾고 그 동사에 일치하는 주격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호모 로쿰 오르나트는 사람은 장소를 장식한다 이 말인데 non은 이게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억하시면 돼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non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동사 그 뒤에 있는 문장도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라틴어 모든 단어가 전부 다 문장이라 했습니다. 동사가 없는 경우는 없는데 동사가 없다면 뭔가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학기 때 생략됐다라는 그 말은 생략된 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반복해서 나오면 생략해버립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략하면 큰일 나죠. 예, 근데 할아버지가 교수님이 방에 연구실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나오셨다라고 해야 되지. 저 서양 사람들처럼 교수님이 연구실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나오셨다 이래 나오면은 우리 속된 말로 욕 얻어먹지요. 버릇 없다고. 이 라틴어는 어떻게 보면 버릇이 없는 언어입니다. 이 유교 정신도 없어요. 응? 그래서 이분들은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글, 즉 한글로 번역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로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략 안 하고 그냥 뭔가 빠진 부분을 보충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 해석이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략된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 라틴에서 생략되는 것은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반복해서 나온 건 무조건 생략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략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반드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찾는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은 첫 번째 원리는 생략된 단어는 반드시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나 동사를 끌어다 쓰든지, 만약 그것도 안 되면은 어때요? 주로 에세 동사, 있다라는 동사를 갖다 붙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앞에 있는 동사나 명사를 갖다 끌어다 쓰면 돼. 그게 생략이니까.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무조건 에세라는 있다라는 동사를 집어넣으면 말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non hominem locus라는 말에서 동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뭐 t도 없고 nt도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생략됐구나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바대로 동사를 앞에서 끌어다 와야 되겠죠? 어떤 동사를 끌어다 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동사를 끌어다 써야 되겠죠? ornat를 끌어다 써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문장은 이렇습니다. homo locum ornat non hominem locus ornat 이렇게 돼야 되는데 ornat가 겹치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쁜데 싸움하기 바쁜 나라인데 언제 이 복잡하게 다 쓰냐 말이야. 과감하게 날린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 한국 문화는 날리는 문화가 아니고 깍듯하게 존대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한 걸 다 찾아가지고 올바로 번역해야 이게 그래야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ornat입니다. 그럼 non hominem locus ornat라는 말인데 그럼 이 문장에서도 동사는 찾았으니까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주어를 딱 찾으면은 자, 앞에서부터 이제 하나는 이제 또 찾아보시고 non 이거는 주어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부정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non ornat니까. 그러니까 뭐뭐 아니다라는 말이고 ornat가 이제 보충되었으니까 non ornat 그가 장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가 장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주격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호미넴과 로쿠스 단어 두 개 가운데 어느 것이 주격이 되느냐를 결정하는데 50대 50입니다. 어느 게 주어가 되겠습니까? 호미넴이 주어가 주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로쿠스가 주격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틀린 답을 주격으로 삼을 것 같아요. 호미넴이 주격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경험상. 근데 로쿠스가 주격이야. 그럼 앞에서 다 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학생들의 특징이 50대 50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오답을 먼저 찾고 정답을 틀리게 찾습니다. 우리 아까 호모, 호미니스, 호미니, 호미넴, 호미넴 우리 배웠죠? 호미넴 단수 사격이죠. 자원변화, 명사의 자원변화에 해당되는 단수 사격입니다. 인간을이라는 말입니다. 로쿠스 아까 금방 했죠? 로쿰이라는 게 사격이고 로쿠스는 단수 일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변화라고 했죠? 로쿠스, 로키, 로코, 로쿰, 로코, 로키, 로코름, 로키스, 로코스, 로키스 이렇게 변하는데 로쿠스가 됐으니까 단수일격이죠. 단수일격이 된다는 것만 주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주어구나. 동사는 오르나트구나. 장소가 장식한다 라는 말인데 노원이 들어갔으니까 장소는 장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호미넴이 사격이니까 장소는 사람을 장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 다 해석하고 한 문장으로 쫙 멋있게 아주 멋있게 번역을 해본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문장들이 다 로마의 속담이나 격언들 제일 좋은 문장들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장소를 장식하지만은 장소는 사람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격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고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장소를 장식한대요. 그러나 장소는 사람을 장식하지 않는데요. 이 문장을 만나면 지금 우리 한국에 정치인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뭔가 자꾸 장소, 직업, 위치, 직분 이걸 자꾸 얻으려고 막 하고 얻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오만해지고 방종해지고 교만해져서 부패하지요. 전부 다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쓰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부패하고 무능하고 국민들하고 힘들게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장소를 휘구하고 장식하려고 막 위치를 장식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그 장소는 대통령이나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그 위치, 장소는 사람을 장식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라는 의미를 담은 로마의 아주 훌륭한 속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속에 한 개의 위대한 명언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뭘 추구하려고, 직분을 얻으려고 그러고, 사장님이 되려고 그러고, 이제 벼슬아치가 되려고 그러고, 막 이래 쓰는데, 이걸 장식한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정작 그 장소는 사람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장소, 위치 자체가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라는 그 장소, 위치 자체가 사람을 권위 있게 만들기 때문에 장소, 위치는 사람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치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권위를 가진다. 라는 아주 훌륭한 교훈을 담고 있는 로마의 격언입니다. 오늘 이 문장 하나를 통해서라도 그 당시 로마인들이 가졌던 그 언어의 습관들, 정신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신 분 머리가 조금 아프시겠죠?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고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시면 귀에 잘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 다 끝나시고 이제 마음껏 잊어버리십시오. 감사합니다.